네, 안녕하십니까. 서울도 법제자 천진호 천공사입니다. 네, 선생님. 블라인드 주인공의 생년월일을 드릴게요. 네, 1986년 3월 9일 박씨의 남성분 네. 잘생기셨나 봅니다. 잘생긴 오빠야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. 뭐 수직 상승은 아니다 하더라도 소폭으로 이렇게 오르막길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. 성인이 되면서 잠시 잠깐 좀 주춤거리는 기운체들이 조금 들어왔었을 것이다. 이 사람 자체가 좀 생각도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무언가 생각이 하나가 들어오면 혼자 이렇게 골똘하게 골머리 썩는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조금 이렇게 정체기처럼 이렇게 소폭으로 업다운 이런 식의 조금 잔잔한 파동으로 이렇게 조금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30대에 들어서면서 조금 그러한 기운들은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 본인이 오히려 상황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파도 타기가 그 그래프가 조금은 더 나타난다 하더라도 본인이 겪고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수평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냥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. 올라가도 스무스하게 떨어진다 하던 것도 그냥 스무스하게 잔잔하게 그러니까 왜 우리 바이오 그래프 보면 그냥 이렇게 잔잔한 그 파동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그래프를 유지를 하는 게 이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근데 실질적으로 한 번은 조금 고비가 있기는 있으실 것 같아요. 40 중후반 넘어가면서 47, 8쯤에 뭔가 좀 시끄러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. 구설수로. 선생님, 그러면 음? 이분 자체의 성격은 혹시 어때 보여요? 욕심도 많고요.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에너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는 하나 이걸 어떻게든 본인이 이렇게 잡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어떻게 보면 멘탈이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상처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취약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. 강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그거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든 깨지지 않게끔 아등바등 본인이 본인을 다스려서 간다라는 게 조금은 더 강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 자체가 뭐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거나 막 이래서 지금 그걸 이렇게 잘 눌러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본인이 어떻게든 안 깨트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. 이분의 부모는 어때 보이시나요?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참 좋은 존재였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는 오히려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이분도 좀 이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니신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등에 메고 있어야 되는 좀 무거운 짐? 그런 존재이신 걸로 보여져요. 받아지는 건 이분 엄마가 조금 기운에서 보면 이분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멘탈이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잘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많이 나타나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엄마 기운이 이분한테는 좀 되게 많이 버거운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됐든 엄마를 내가 지켜야 해. 내 생활보다 엄마를 우선순위로 둬야 해. 라는 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엄마의 보디가드? 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.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적개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.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렇게 그냥 차디찬 얼음처럼 응어리가 맺혀져 있으신 부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받아져요.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나도 모르는 좀 적개심 같은 그런 것도 그런 게 오히려 엄마를 조금 더 지켜야 해. 하는 걸로 발현이 돼 있지 않나.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내 품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연이 맺어지면 좀 지켜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좀 강하게 있으신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이분은요, 15살에 말기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20살에 특전사에 입대하고 15년간 있다가 박군! 35살에 한자네라는 곡으로 데뷔해서 그러니까 박군! 그쵸.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죠. 가수 박군님의 사주였습니다. 소름 돋아. 지금 선생님 이 전환에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게 박군 씨라고 하면 네.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. 고생 많았다. 나 이 말 하는데 왜 눈물 나지? 이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인가 봐요. 어떡해. 고생했다 그 말이 이분한테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인가 봐요. 나 왜 눈물 나지? 많이 힘들었나 봐요, 이분이. 힘들었죠. 힘이 안 들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. 고생했다. 그 말일 것 같아요.
지금까지 그렇게 잘 버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이분의 배우자 운이 어떤지.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의 합이 그렇게까지 잘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.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내 품 안에 이제 어찌됐든 인연이 맺어진 거에 대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많다 보니 지금 현재 이 가정도 깨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가 됐든지 간에 조금 이렇게 지켜내 가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는데, 한영님도 한편에서 맥락으로는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 너무 힘들다니까 서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대면대면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러다가는 또 뭔가 이렇게 코드가 또 파장대가 맞는 게 있으면 또 뭐 꽁냥꽁냥 지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는 있다고는 해요.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합의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저는 지금 받아주는 건 그래도 조상전에서 지금 이 끈이 안 놔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 그렇게 받아줘요. 우리가 궁합이라 그러면은요, 세 개의 합을 봐요. 인간의 합, 조상의 합, 신명의 합,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신명에서의 합이 그렇게 잘 되는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. 인간에서는 서로가 조금 맞춰가는 노력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인간에서의 합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잘 들어있지 않고, 조상에서 조금 이렇게 붙들고 있기는 하나 글쎄요, 저는 그렇게까지 썩 두 사람이 자체가 그렇게 좋은 합의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.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기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쉽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생기는 게 조금 힘들어요. 박구님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짧게 보면 한 2, 3년, 한 5, 6년 정도 되면 본인의 사업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체도 있다라고 말씀은 하세요. 근데 이게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, 정붙일 곳이 필요로 하다 보니 그거를 내가 그냥 일하는 걸로 몰두시켜서 내 사업이라는 걸로 몰두해서 정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걸로 조금 읽어지기는 하는데, 네.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, 그냥 이거 하나만 내가 올인할란다 하는 식으로,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망한다거나 이런 걸로 보여지지는 않기는 하나, 오히려 사업이 잘 돼가면 돼갈수록 가정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구님께서 중심 가치를 잘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받아지네요. 가정이 조금 지켜나가기는 하기는 하지만은 합의가 잘 되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 찌그락짜그락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 대해서 그냥 정 붙일 곳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사업으로 돌린 것 뿐인 거라서.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고. 이 업다운 이거를. 그러니까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.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, 아니면 특별히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. 이분은 술을 안 드시는 분은 아니신가 봅니다. 일단 술 조심하라고 이야기가 먼저 나와지고요. 일단은 본인한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해결을 잘 해내든 조금 부족하게 해결을 해내든 해결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본인이 이렇게 내 앞에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, 미션 클리어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의 마음가짐만 좀 잘 유지해서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정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막는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좀 그렇게 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신 것 같아요. 이 집 할머니께서 엎드려서 빌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도, 빌고 계신 그 부분에 의해서도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기는 하나 그 웅덩이에 홀라당 빠져서 늪에 빠지듯이 빠져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많이 빌었던 그 할머니 어르신전에서 많이 빌었던 그 공줄 덕에 그래도 힘이 들어도 이만큼 유지를 해서 가는 게 아닌가. 이분도 만약에 좀 이렇게 여건이 되시고 마음이 동하신다고 하면
이렇게 제자하고 좀 도움 받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업을 풀어갖고 한영님하고 같이 업 풀어서 이렇게 조금 합을 맞춰서 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탄탄대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지니까 저는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. 대표님한테 자기 이거 지금 채택을 해줘서 블라인드 저기 이렇게 찝어줘서 고맙다고. 그러니까 아까 그 이 사람이 만약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요라고 했었을 적에 그냥 고생했다 그 말을 듣게 해줘서 그러니까 기운이지만 그 말 듣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받기는 그렇게 받아줘요. 바꾼 이분은 되게 예의가 바른가 봐요.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정식 상담이 아닌데도 예의 있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 기운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. 잔가지를 다 잘라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끝에 조경하듯이 이렇게 다듬는 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찝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